부산의 상징이자 국내 최대 해상 복층 교량인 광안대교. 주탑이 이제 평균 해수면에서부터 약 한 110m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 거대한 교량 점검을 위해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이들. 매일 위험천만한 주탑을 오르며 안전을 지켜냅니다. 돌풍이나 이런 것들이 불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최대 해상 복층 교량인 만큼 크고 작은 사고에 미리 대비해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작업자들.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에도 발빠르게 대처하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자주 있습니다. 오늘 도로다 보니까 시설 관리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민들 안전이니까. 한편 여름하면 수박, 수박하면 당연 여름이죠. 제철 맞은 수박은 하루 평균 3,000통에서 4,000통 이상 수확 중입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수박을 확보하기 위해 땀 흘리는 이들. 전에 한국 사람은 못해요. 그러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달콤한 수박을 얻기 위해선 고된 노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위와 싸우며 여름을 책임져주는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곧 다가올 피서철, 모두들 바다 생각나실 텐데요.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인 광안리 해수욕장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광안리 해수욕장의 진짜 묘미는 밤 풍경이라는데요. 백사장에서 바라보는 광안대교의 야경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낭만적인데요. 저마다 아름다운 추억의 순간들을 사진과 마음속에 남기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감성 있어요, 진짜. 바다로 왔다. 이 바다 왔을 때 이 기분. 멋진 야경 덕분에 여름밤의 낭만이 풍성해졌습니다. 하루 11만 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는 광안대교. 그만큼 시설 및 안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더운 날씨와 장마, 태풍 때문에 교량 점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저희들 광안대교 현수교 주탑하고 주케이블 점검을 지금 나가려고. 자,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합시다. 교량 점검 전 안전장비 확인은 필수. 생명과 직결된 일이니 돌다리도 두드려야 합니다. 미리 체크를 하고 가야지 실제로 갔을 때 만약에 안 되면 당황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좀 현장이다 보니까 다칠 우려도 있고 좀 날씨랑도 싸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드디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본부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광안대교. 부산시의 핵심 교통로이자 국내 최초의 복층 해상 교량인 광안대교는 총 길이만 7,420m로 주탑은 아파트 40층 높이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는 현수교 형식인 광안대교. 가장 먼저 점검할 곳은 주 케이블을 지지하고 있는 앵커리지. 지금부터는 오로지 도보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뭐 하는 데요? 여기는 앵커리지라고 해서 주 케이블을 그 지지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거대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리지 크기만 아파트 10층 높이의 규모. 주 케이블 점검을 위해선 1층까지 걸어서 내려가야 하는데 매일 10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자들. 앵커리지 하부에 도착하자
촘촘히 연결된 거대한 케이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1,540메가닥의 주 케이블이 총 37곳의 스트랜드로 잡아줘서 이제 주 케이블을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뭐 손상이 있든지 하면은 그 안전상에 큰 위험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현수교 광안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케이블은 교량의 정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앵커리지와 케이블이 연결되는 곳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한 줄 한 줄씩 다 구분하는 것도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하고. 한편 그 시각 외부 작업팀도 분주합니다. 교량 내부의 앵커리지만큼이나 외부에 중요한 점검이 있습니다. 바로 교량 주탑 위 점검. 이번 작업은 주탑 위에 직접 올라가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 안전장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점검하기 위해서는 안전장구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인이 놓친 것들을 주변 동료들이 체크함으로써 안전에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이 순간 늘 긴장되는 작업자들. 근데 여기 여성분도 있네요. 항상 올라가기 전엔 좀 무서운데 제가 아니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두려웠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라 생각했다는 예린 씨. 4년이 지난 지금 그 용기는 자신감이 되어주었습니다. 교량 난간을 넘어가면 바로 아슬아슬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능숙하게 안전고리를 장착. 고리는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안전하게 고리를 저희는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진도 주탑 오르기에 도전해봅니다. 극한 PD 괜찮나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안 무섭어요? 나 엄청 못 있겠어. 벌써 이러는데 좀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는 그렇게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괜찮은데 저기 한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좀 무섭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주탑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무섭지만 좀 타서 점검을 해야 저희가 이걸 육안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서정이 조심해래. 예린 씨도 곧이어 중심을 잡고 본격적으로 주탑 점검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작업할 줄 아셨어요? 여기 들어오고 나서? 저는 몰랐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저는 밑에 전기실 관리하고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이 위에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걸어가며 교량 곳곳을 점검하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점검 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광안대교의 야경을 책임지는 조명 점검. 경관 조명은 저희가 센터에서 통신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자동으로 켜면 여기가 켜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해줘서 통신 케이블에 전압이 잘 나오는지, 그다음에 풀어진 건 없는지, 그다음에 조명이 고정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거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멋져 야경 명소로도 유명한 광안대교. 다이아몬드 다리라고 불릴 만큼 단연 조명이 생명인데요. 이 아름다운 야경을 위해 밤엔 조명이, 낮엔 작업자들이 바쁩니다. 특히 엄마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한다고 계속 얘기해주고 하니까 요새는 막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밤에 광안리 놀러 가서 저거 막 우리 딸이 한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오직 교량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탑을 오른 지 1시간째. 작업자들이 주탑 2분의 1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는 주탑 정상.
그런데 뭔가를 발견한 작업자. 고장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송기 시스템에 아까 그 건조 공기가 테이블 전체 안에 하고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접합하는 부위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케이블선에 연결된 계측기의 모니터를 확인하는 작업자. 저희가 이제 건조 공기가 이 케이블 안쪽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블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 건조 공기가 계속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또 이게 표출이 됩니다. 전자로도 표출이 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을 합니다. 작은 틈도 놓칠세라 꼼꼼히 구조물을 점검합니다. 밑에서 동료들을 바라보는 작업자들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마치길 바랄 뿐입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안전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돌풍이나 이런 것들이 불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작업 후 1시간 반이 지난 시간.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공포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지금 현재 높이가 해수면으로부터 한 90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올라오면 저희도 사실 긴장은 되죠. 가장 집중해야 하는 순간. 이제 정상까지 20여 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가장 경사가 심한 곳. 제일 꼭대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 천천히 한 발 한 발씩 내딛습니다. 드디어 약 2시간 만에 주탑 정상에 도착한 작업자들. 올라왔으니까 어떠세요? 그냥 저 비춰주세요. 대답과 맞바꾼 풍경. 광안대교 주탑 116m 높이에서 보는 부산 풍경입니다. 일단 상쾌하고요. 이런 광경이 이 부산에 또 다른 데는 저기 황령산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오직 작업자들만이 만끽할 수 있는 명당입니다. 광활한 바다 기운 덕분에 내일 또 주탑을 오를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군요.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가족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저의 아내가 항상 걱정하고 있지만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내분한테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뭐 쑥스러워서 뭐 이런 말 잘 못하는데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아내분 잘 들으셨죠? 이제 가장 마지막 작업. 주탑 꼭대기에 설치된 전등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 전등의 역할은 뭔가요? 요거는 이제 항공장의 표시등이라고 비행기나 이제 높은 비행 물체들이 저희 시설물이 이제 있는 거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간, 야간 이제 뭐 상관없이 이렇게 전멸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바람 등으로 인한 고장에 취약한 항공장애 표시등 때문에 매일 점검이 필수랍니다. 항상 마지막 점검까지 완료.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지금 저희가 이제 로봇이나 AI 기술도 많이 발달돼서 이제 드론도 쓰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종에는 사람이 한번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탑에서 내려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 내려가는 일이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내려갈 때 제일 다리가 후들후들거리죠. 아래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보면은 높은 데서 아래를 보고 내려가야 되는 게 때문에 좀 무섭습니다. 발 밑으로 바다가 그대로 훤히 보이는데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합니다. 아이고, 이 높은 곳에서 언제 내려오나요? 생각보다 이게 그래도 저희 점검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점검 수월하게 하려고 많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이랑 사다리랑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한 작업자들만을 위한 비밀 통로. 주탑 가운데로 이어진 사다리를 따라 내려오면 수월하게 내려올 수 있다네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올 겁니다. 흔한 엘리베이터가 여기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만의 비밀 공간입니다. 조금 좁긴 하지만 작업자들에겐 특급 엘리베이터랍니다. 공간이 매우 네, 진짜 좁네요. 엄청 좁습니다. 뛰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이곳이 천국일 테죠. 엘리베이터가 너무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올라갔던 주탑을 불과 2분 만에 단숨에 내려왔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완전히 풀립니다. 지금 시원한 공기도 느껴지고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여름 열기처럼 뜨거웠던 오전 점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오늘은 생일밥이네요. 정말 잔치상 마냥 푸짐한 식단입니다. 이거 먹기 위해서 일했구나. 일한 뒤 먹는 밥은 역시 꿀맛이죠. 카메라를 이래서 오늘 너무 잘 잡은 거 아이가? 평소에 반도 안 먹는데. 아, 정말 그렇게 많이 드세요? 옛날에는 밥 여기 담고 고기 여기 담았는데. 정말 적게 담으셨네요.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니 더욱더 맛이 있을 테죠. 빼고 먹습니다. 몸쓰다 와가지고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인데 이렇게 일하고 와서 먹으니까 평소에 먹는 거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휴식으로 몸과 마음까지 충전합니다. 오후 시간 바쁜 교량 위. 또다시 교량 위 도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루에도 11만 대가 넘는 차들이 이용하는 광안대교. 많은 차들이 이용하는 만큼 수시로 정비를 해야 한다는데요. 오늘은 장마에 대비해 청소를 하는 날. 여기서부터 저희 그 현수교 배수구 막혀 있는지 점검 좀 하려고 지금 뒤에 후방 조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방지턱까지 꼼꼼히 설치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작업자. 지금 차 한 대가 지금 고장났다 해가지고 혹시나 저희가 긴급 조치해가지고 안전한 데로 뺄 수 있는지 가보는 중입니다. 갑자기 대교 한가운데에서 시동이 꺼져버린 승용차 한 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뻔한 상황. 아, 너무 다행이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나마.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뒤에 작업하려고 하니까. 네. 이제 천천히. 아, 네. 다리가 막 떨려서. 아, 너무 당황했는데 여기 공단 직원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네, 안심이 됐습니다. 덕분에 최악이 될 뻔한 사고가 웃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정비 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안대교는 운전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해프닝의 장소로 기억되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고마워하는 모습 저희도 보람차죠. 저희가 시설 관리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민들 안전이니까 그런 거 보면 저희도 복하고 고마워하시고. 이제 다시 본격적인 교량 청소 작업에 들어가는 작업자들. 교량 위 배수구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만 하는데요. 지금은
망이 있어서 그런데 뭐 위에 보면 커피컵, 모래 뭐 이런 것들, 특히 담배꽁초가 좀 많이 나오니까. 비가 오면 배수구로 쓰레기들이 몰리면서 자칫 막히기라도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비가 오면 이 토사하고 같이 썰려 내려오기 때문에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열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배수구 청소는 교량위 점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며칠 사이에도 배수망 안이 토사물로 가득 찰 수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수시로 배수구의 흙을 말끔히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아스팔트 흙이 쓸려 내려옵니다. 흙을 제거해준 다음 물을 뿌려 배수가 잘 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줍니다. 이제 비가 많이 와도 끄떡없겠네요. 교량위 청소가 마무리될 무렵 조명팀 작업자들이 교량 하단에 설치된 조명을 확인하느라 씨름 중인데요. 불빛이 중간 조명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SMPS라고 안전기를 바꾸면 저 깜빡깜빡거리는 게 정상적으로 점등이 될 겁니다. 담당자 2명이 교량 및 조명으로 진입하기로 했는데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내려왔습니다. 지지대도 없는 외나무 다리. 한시도 작업하는 동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제가 올라갈 땐 그래도 처음면 되지 이건데 동료들이 할 때는 또 뭔가 불안하고 좀 더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조명의 회로 단자를 찾아 다시 이어주려는 작업자들. 온 신경을 두 발과 두 손에 집중합니다. 능숙한 손길로 원인을 찾아낸 작업자. 조명이 제 빛을 찾았습니다. 올라오세요. 오늘도 모든 작업을 안전하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작업이 되게 위험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작업도 안전하게 마무리했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후들거렸던 발길도 이때만큼은 가벼울 테죠. 작업자들의 뜨거웠던 하루가 가고 밤이 왔습니다. 푸른 바다를 아름답게 수놓는 조명들. 덕분에 많은 이들의 마음속 여름 바다의 낭만이 가슴 깊이 물들어갑니다. 한국에 이렇게 정말 외국과 같은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불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딱 이제 친구들의 연인들의 보기에도 제가 봐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도 많이 얻으시고 이러는 것 같아서 보기만 해도 저도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 온 시내가 떠들썩한 이곳. 주인공은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을 맞아 수박 축제가 열렸는데요. 여름에는 수박이죠. 달달한 수박.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역시 시식 코너랍니다. 어이구, 야, 잘 익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네요.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도 수박 한쪽이면 견뎌낼만 하죠. 맛이 기가 막히죠? 어머나. 너무 행복한데요? 수박 맛있어요? 아니야.
수박으로 이색 이벤트도 마련됐는데요. 행사장에 수박 한 통씩 배달되더니 선별에 들어갑니다. 안 터지게, 좋아. 좋아요? 이 터지면 안 되니까 하다가 안 터지는 수박이 카빙이 제일 좋습니다. 카빙이라고요? 아하, 수박에 조각 칼로 문양을 새겨 데코레이션하는 음식 연출 기법 카빙 대회가 열린 겁니다. 마침 수박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수박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저마다 야심차게 준비한 도구들을 소중하게 꺼내는데 조각칼부터 가위, 연필, 자까지 준비물도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조각이라든지 이런 모형은 이게 수박에다 모양을 잡으면서 하는 거고요. 사이드에 6개 꽃 두르는 건데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카빙 대회. 2시간에 걸쳐 작품을 만드는데요. 저마다 각자 생각한 모양대로 그리고 조각하며 독특한 모양으로 수박을 만드는데 이 또한 극한 직업. 결과물이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예쁘게 안 됐어요. 예쁜데요. 안 예뻐요. 울퉁불퉁. 와, 훌륭한데요. 여긴 수박꽃이 피었네요. 진짜 수박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조각된 작품들. 이 귀한 수박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먹는 대신 눈에 담아 오래오래 보관하고 싶은 수박입니다. 작품들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네네 좀 너무너무 놀랐어요. 센스도 있으시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행복하다 행복해요. 보고만 있어도 시원한 수박 향이 새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을 수확하느라 바쁜 이곳. 이른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나섰습니다. 더운 시간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일찍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수확 시기가 다 된 저희 회원들 거 수확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여기가 대략 한 1,500평, 덩이수로는 한 3,500개에서 4,000개 정도. 파종 후 70일에서 80일 후 수확을 하는 수박. 너무 늦거나 이르면 과육 상태나 당도가 달라져 수확 시기가 중요한데요. 적당히 잘 익은 수박은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최상품 수박으로 판매 가치가 높답니다. 수박은 일단 모양도 이뻐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타원형, 그리고 이쪽에 꼭지 부분이 약간 좀 움푹 들어간 것들, 그리고 여기 엉덩이 쪽에 보면은 이렇게 좀 작은 것들, 맛있는 수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들으셨나요? 동그란 것보단 타원형 모양의 꼭지 부분이 약간 들어가고 배꼽이 작은 수박이 맛있는 수박이랍니다. 현재 온도가 38도 정도 되네요, 하우스 안에. 아침 8시도 안 된 시간인데 급속도로 올라가는 온도. 기온이 더 올라가기 전에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하우스에서 자란 수박은 모든 수박을 한꺼번에 모두 수확하는데요. 먼저 꼭지의 일정 부분을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옷이 보입니다. 점퍼 안에 달린 선풍기.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이게 하우스 안에 이게 차광막이 쳐 있어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이제 줄기에서 잘라낸 수박을 옮겨내야 하는데 전동 운반차에 수박을 하나하나 옮겨 담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지거나 흠집이 생기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힘이 드는 데다 덥기까지 해 정말 최악의 작업 조건.
순식간에 온몸은 땀범벅이 돼버렸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 하지만 자칫 이 더위 속에 줄기를 잘라놓은 수박들이 갈라지거나 상할 수 있어 작업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về cho gia đình trang trải cuộc sống ở Việt Nam. 결혼했어요? 결혼? Vì two baby. 좀 더 속도를 내보는 작업자들. 그런데 작업자들의 손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박을 두드려 보더니 실었던 수박을 다시 내리는데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소리 이상한 거. 그다음에 키로수 미달. 나르는 과정에서 눈으로 판별해 상품이 되지 못하는 수박들을 1차적으로 먼저 선별해냅니다.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수박을 옮기는 게 관건. 이때 전동 운반차에 수박이 무너지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조금만 열이 흐트러져도 무너질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운반차에서 대형 트럭으로 수박을 또다시 옮겨 담아야 합니다. 고급수아 막 쏜다고 다니지 않냐? 여기 보시면은 딱 수그렸다가 용술철처럼 쫙 한 번에 가지고 반장님 이렇게 딱 손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 손까지 딱 가잖아요. 잘못 던지면은 서로 다쳐요, 서로. 조금만 호흡을 놓쳤다간 수박을 깨트리기 십상. 아유, 수박 한 통 그냥 들기도 힘든데 위로 던지기까지 해야 하니 이 더위 속에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이동할 때도 흠집이 나지 않게 잘 쌓아줘야 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못해요. 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저거 하나 도망가 버려요? 평균 7, 8kg의 수박을 하루 수백 개 이상씩 나르고 던지며 작업하는 작업자들. 고된 노동에 더운 날씨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입니다. 요즘에 하는 중에 제일 힘든 게 수박 작업이라고. 오전 내내 땀 흘리며 일한 작업자들의 오아시스는 얼음 생수 상자. 시원한 얼음물로 아예 간이 샤워를 합니다. 어우, 좋아요? 이 순간만큼은 수박보다 물이 최고죠. 또다시 이어지는 수박 나르기 작업. 오늘 수확한 양만 약 3천여 통. 약 9천만 원어치 수박입니다. 당일 수확한 수박은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농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선별장으로 빠르게 이동해 바로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박 제철을 맞이한 요즘엔 많을 때는 하루 6,000통 이상의 수박이 선별 과정을 거친답니다. 키로수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상도 미달 분류하고요. 요즘은 과일 선별도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지만 사람 손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데요. 선별 기계에 들어가기 전 일일이 수박을 두드려보는 작업자. 소리로 불량 수박을 판별해내는 중이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네요. 얘는 비품 중에서도 이제 아예 못 먹는 거. 수박이 속이면 이제 피수박처럼 일명 피수박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 먹어요. 보내주고. 수박의 과육이 딱딱하거나 너무 물러 맛과 식감이 덜한 피수박은 외형뿐 아니라 소리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좋은 수박. 북소리가 나죠. 경력이 쌓이면 알게 됩니다. 몇 년이나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20년 정도?
수박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옮겨 선별을 위해 선별기계에 넣습니다. 당도 선별기라고 해가지고 고기하고 이제 당도까지 선별해가지고 이제 각 라인별로 10kg부터 6kg, 5kg까지 저희가 이제 중량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과일에 따라 최적의 당도 수치가 다른데요. 수박의 최상 당도는 10브릭스에서 12브릭스. 오늘 수확한 수박은 모두 최상품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면서 수박도 더 귀한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꼭지가 이제 막 이게 수박이 같이 닿아버리면은 부러져서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도가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놓을 때도 잘 놓아야 됩니다. 수박 던질 때도 살살 던져야 수박에 멍도 안 들고요. 마지막까지 애지중지 귀하게 대접받는 수박. 반복되는 일이 힘들지만 마지막 과정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안 무거워요? 아, 안 무겁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세요? 저희 열정입니다. 젊은 청년의 열정까지 담긴 값진 수박이네요. 총 10명이 넘는 작업자가 동원돼 4시간 넘게 이어지는 수박 선별 작업. 한눈에 보기에도 최상품의 수박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휴식 시간에 먹는 달콤한 수박이야말로 진정한 꿀맛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수박 참 잘 익었네요. 그 맛이야 뭐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입이 아프겠죠? 달죠. 갈증도 해소되고 정말 맛있습니다. 당근, 고창 수박이죠. 따봉. 역시 여름엔 수박이 진리입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 수박 개별 포장을 하는 중인데요. 혹여 이상이 있는 수박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거듭 확인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해보기 전까지는 이제 마트 가면은 이제 여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수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생하고 좋은 수박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 수박 먹을 때는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먹던 수박이 이제 조금 특별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한편 특별한 수박이 있다 해서 찾아온 곳. 수박이 제철을 맞으면서 노지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이곳 농가도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박 따고 있습니다. 수박이 어디 있어요? 수박 다 안 보여요? 네. 치우면 수박이 보입니다.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 줄기를 걷어내자 보이는 검은 덩어리. 아니, 이게 수박이라고요? 블랙망고 수박이라고 이제 품종은 블랙포스라는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이 노란 수박이에요. 망고와 수박을 교배한 신품종으로 망고 맛은 나지 않지만 샛노란 과육에 수박 고유의 식감과 맛은 살려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흔히 먹던 빨간 수박보다 부드러워 어르신들 입맛에도 안성맞춤이라네요. 맛이 좋고 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박 속이 부드럽잖아요. 무더위를 피해 새벽부터 밭으로 나온 작업자들. 한꺼번에 수확하는 일반 수박과는 달리 블랙 망고 수박은 잘 익은 수박만 골라 수확합니다. 계속 따야 하니까 더 힘들지. 그거는 한 번만 따면 끝나잖아요. 한 줄에 50개, 50개, 100개면 100개면 끝났는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두 번, 세 번은 따야 하잖아요. 이게 더 따기 보면 힘든 거지. 수박밭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사람 눈으로 수박 하나하나 익은 정도를 확인해야 하다 보니 시간도 힘도 2배가 듭니다. 안 그러면 12월 초 되면 다 들어가요. 게다가 크기도 일반 수박에 비해 작다 보니 수확이 여러모로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수박 아닌가요?
개구리라고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왜 개구리라고 불러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냥 개구리처럼 색깔이 같다고 개구리라고 하기도 해요. 벌써 해가 뜨거워집니다. 서둘러 수확한 수박을 옮기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일반 수박에 비해 껍질이 더 얇고 연하기 때문에 옮길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노지에서의 수확은 길이 고르지 않고 좁아 수박을 나르기가 더욱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울퉁불퉁한 밭에서 방심했다간 수레가 쏟아져 버릴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일을 하면 땀이 흘려야 정상인 거 아닌가요? 땀 흘리면 송장이다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땀 흘린 덕에 오늘도 무사히 수확을 마쳤습니다. 오늘 수확량은 약 1,500통, 소비재가로 약 2,200만 원입니다. 울퉁불퉁해지면 물러지고 깨지고 하니까 피수박 나오면 돈이 안 돼. 딸 때도 살살 해야 되고 놀 때도 살살 놔야 되고 수박 진짜 애기 맹키 달아야 돼 애기. 하지만 속도도 생명. 수박이 최대한 흠집 나지 않게 차곡차곡 트럭에 옮겨 이동합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는 작업자들. 달콤한 블랙망고 수박으로 피로를 씻어봅니다.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맛있어요? 어? 맛있어? 네. 구운 소금이 9번 구운 소금. 더 맛있게 먹는 법을 터득하셨다고 하네요. 수박 위에 구운 소금을 톡톡 뿌려서 같이 먹는 것. 이제 어차피 소금도 먹어야 하잖아요. 이럴 때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같이 먹으니까 수박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괜찮고 더 좋고 소금 따로 먹을 필요가 없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네요. 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선별장. 수확한 수박은 바로 선별 과정과 포장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일 생산,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건주 씨. 네, 여기서 이제 무게랑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이제 선별해가지고 포장해서 나가됩니다. 흔하지 않은 수박이다 보니 선별 과정도 까다롭게 이루어지는데 먼저 선별과 포장 전 오염을 막기 위해 이물질부터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외관상 그냥 보기 좋아야 되니까 일단. 모든 수박은 경력 10년이 넘는 건주 씨가 일일이 소리를 듣고 선별을 하는데요. 뭐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맑고 경쾌하고 이런 좀 맑은 소리가 좀 섞여 있어야 하거든요. 약간 이게 진동이 갔다 다시 오는 그 느낌을 듣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안에서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소리로 수박을 구별해낸 건주 씨.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맑고 경쾌한 소리의 수박은 정말 싱싱합니다. 반면 둔탁한 소리를 내던 수박은 과육이 너무 익어 물러진 피수박이었네요. 여러분도 이제 구별하실 수 있겠죠? 어느 때는 좋게 들리고 어느 때는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좋게 들리는 거를 다 하나씩 쪼개보면서 이제 이 내용물에 대한 소리를 좀 습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2년간 오직 수박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끈기로 얻을 수 있었던 자신만의 노하우. 그 진심이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드디어 모든 포장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생산해서 이렇게 발송드리니까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Baby, be with me so happily.